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얘기 또 하려고요? 네, 당연하죠. 그 얘기 그만하는 걸로. 아니, 오늘은 남미 특집으로 또 계속해서 3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루과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저 고민했잖아요.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노래는 뭐가 있나. 없어요. 없는 걸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빨리 끝내시고 싶으셔서. 자, 오늘 우루과이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지난번 아르헨티나 대선이 10월 27일에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지만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금 지금 11월 말에 시작을 해야 된다.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루과이도 참 낯선 나라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농민들의 그런 격렬한 그런 반대 시위를 통해서 좀 익숙해진 곳이기도 해요. 우루과이라는 곳 어떻습니까? 우루과이 잘 안 알려졌죠. 네. 저는 제 기억에 우루과이를 처음 들어본 것은 축구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루과이 축구팀들, 네, 맞아요. 우루과이랑 축구샵, 그러니까 다른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는 워낙에 강팀인데.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시합을 한번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릴 때 그러면서 우루과이를 처음 들어본 기억이 나요. 네. 이제 진짜 지리상으로는 우리하고 정반대에 있죠. 정말 먼 곳이고 스페인어를 쓰고 있고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쪽은 아르헨티나, 이 동북 쪽은 브라질, 그다음에 동남쪽이라고 할까요? 이쪽은 대서양 쪽으로 이제 남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작은 나라예요. 그리 크지는 않은 나라인데 이 우루과이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 우루과이 대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뉴스가 나오긴 나왔는데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27일 날 선거가 있었어요. 대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우루과이는 다른 많은 나라들 경우처럼 1, 2차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50%를 넘지 않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2차로 가가지고 결선 투표를 한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르헨티나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는 독특하게 보통은 1차에서 50%를 못 넘으면은 2차로 가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50%가 아니라 45%예요. 45%를 1차에서 넘으면 그걸로 끝. 그래서 그날 10월 27일에 좀 결론이 난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1차에서 그 페르난데스 후보자가 47점 몇 %를 얻었거든요. 근데도 2차 안 가고 끝난 이유는 그 45%만 넘으면은 2차까지 안 가요. 그렇군요. 그랬고 이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50%를 넘어야 1차에서 바로 끝나는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1차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지난 10월 27일 날 선거에서는 그 2차 선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50%를 넘지 못해 한 40%를 얻었어요. 이번에 이제 40%를 얻어가지고 1차 투표를 그러니까 통과는 못했죠. 50%를 넘어야 되니까. 근데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분은? 2차 투표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1등으로 통과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이제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시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지금 10년이 넘게 한 15년 동안에 좌파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죠. 근데 그런 좌파가 계속 집권한다. 경제 성적은 어떨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도 안 나오잖아. 그러게. 이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알짜배기 나라예요. 수치를 제가 잠깐 몇 개만 드리면은
그 GDP 규모로 했을 때 우루과이는 굉장히 낮아요. 네. 왜냐하면 나라가 작기 때문에 네. GDP 규모로 했을 때 이제 남미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고 9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9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멕시코, 중미까지 치자면 멕시코인데 그 우리가 일단 남미만 놓고 보자면은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예요. 전 세계 규모로 하면 29위고. 네.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 칠레, 그다음 우루과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가 남미에서 좀 잘 산다 싶은 나라고 네. 나머지 볼리비아나 이제 그 또 어디 있으면 파라과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못 사는 나라 축에 속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1인당 GDP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남미에서 우루과이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짜배기라는 거죠. 알짜배기인데 그러면 우파가 다스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15년째 좌파가 계속 집권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좌파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집권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왜냐하면 지난 시간 저희 칠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네. 엎치락 뒤치락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게 악순환으로 자꾸 또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루과이는 어떤 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있을까요?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우루과이가 다른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나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그 큰 나라를 움직이는 것과 이제 그 다른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 우루과이도 역시 되게 이제 못 살고 그랬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남미의 공통적인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서서도 계속 칠레 얘기할 때도 그랬고 아르헨티나 얘기할 때도 그랬고 그 국가의 부채 그다음에 그 빈곤율 그다음에 빈곤율과 빈부 차이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이걸 극복하는 길은 그러니까는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는 그 서민들의 구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연금이라든가 등등 공공 서비스를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좌파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루과이가 15년 좌파 집권하는 동안에 빈곤율이 과거에 40%였어요. 과거에. 근데 15년 집권하는 동안에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을까요? 10% 내외로 왔나요? 8%로 줄었어요. 와. 15년 좌파 집권 동안에 빈곤율 40%가 8%가 됐어요. 네. 그리고 평균 임금이 55%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GDP 아까 이제 GDP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GDP가 평균 1년에 4%씩 계속 성장하는 이 15년 동안에 착실했네요. 네. 그래 알짜배기 착실하게 계속 성장을 그러니까는 안 넘어가죠. 그다음에 그 이 우루과이의 이제 전 대통령인데 무히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죠. 아마 자막 사진 같이 있겠지만 굉장히 그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마음 좋아 보이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뭐 기사 같은 검색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많이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가난한 대통령이니까. 그럼 대통령한테 월급을 안 주냐? 그게 주죠. 근데 그걸 다 기부해 버려요.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대통령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기부를 해버려. 그런 분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네. 네, 진짜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을래나? 이쪽에 있을래나? 진짜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 동네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주택도 그렇고 뭐 이렇게 허름한 데서 살아요. 그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그냥 그러니까는 뭐 돈을 어떤 분은 대통령을 활용을 해서 뭐 돈을 쌓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은 자기 대통령 월급을 전부 기부를 할 정도로 정말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검소한 이렇게 하면서 좌파 정책을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린 좌파 정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런 거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민들의 어떤 그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정책 그다음에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제 하자면은 공공 서비스를 질을 향상시켜서 돈이 없어도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이제 성장한다. 이 원리를 지금까지 진짜 증명해 보이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 1차에서 통과는 못했지만 2차로 이제 2차가 이제 11월 24일 일요일 그때 이제 선거가 2차 투표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기사들을 봤더니 참 악의적으로 써도 어떻게 그렇게 쓰나 싶을 정도로 뭐라 그랬냐면 처음으로 1차에서 통과 못한 그러니까 좌파의 위기 아니 잠깐 근데 저는 그런 시선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우리 어디서 오긴요? 거기 뭐 몇 개 신문사에서 오겠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괜히 우리 음모론처럼 뭔가 이렇게 자꾸 결합시켜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문제가 있고 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좀 먹을 파이가 좀 커지고 이런 식의 도식 속에서 자꾸 세계 뉴스들도 재단해서 내보내는 것 같아서. 그 몇몇 신문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몇몇 경제신문 포함해서 우리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보이는 네, 경제신문들 그다음에 종합 일간지들 그 신문 그 아르헨티나 경우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번에 정권 바뀐 거 그다음에 그 신문사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그 H로 시작하는 경제신문사 어떻게 기사가 나오는지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보세요. 여기 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신문이에요. 네. 이번에 며칠자예요? 27일자. 네네.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나왔던 굉장히 안정적이고 부자인 좌파 국가 우루과이, 남미에서의 그 예외적인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남미에서 지금 예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미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칠레나 아르헨티나 비롯해서. 네. 근데 제가 아까 굉장히 알짜배기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그래 이번 선거를 통해 그 이야기를 했지 이번에 뭐 1차에서 실패 처음으로 실패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는데 선수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날 이 나라는 상원 하원 이제 같이 있고 선거를 또 우리 대통령이랑 같이 해요. 같은 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 이 나라는 선거가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남미에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거하면은 투표용지를 거기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우리 투표용지 받고 들어가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접어서 넣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루과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거 캠페인이 되면 이제 각 정당별로 이 팜플렛을 한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사진 뭐 찍고 그렇죠. 하잖아요. 문구도 있고 그런 집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뭐 버릴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투표장에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투표장에다 이걸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그게 하나의 선거 용지군요.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지지한다 이 얘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동시에 선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팜플렛 종이가 한 장 있다 치세요. 그러면 이 종이에 이제 무슨 당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자 얼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뭐 상원 후보자 이름들도 뭐 나오겠죠. 여긴 비례대표로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원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지한다. 접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야,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다 통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는 총선은 여기서 이기고 대선은 여기서 이로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 한 큐에 끝낼 수 있네. 그렇죠. 한 방에 그냥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되게 절감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종이도 그냥 그 종이 그대로. 아니 근데 혹시나 어떤 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런 종이를 좀 이렇게 조작을 한다. 조작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선거 용지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군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근데 대통령은 이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A당 대통령 지지하는데 국회의원이 마음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요걸 또 설명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 안에도 파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B당에도 또 파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당에 알파, 베타,
그 B당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있다 치세요. 그러면은 정치 세력이 2개가 아니라 4개잖아요. 네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네. 4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4개가 각자 이 투표용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 같은 당이더라도? 네. 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같은 당 안에서도 대통령 얼굴은 같은데 국회의원 이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가 이 대통령과 이 계파를 지지한다. 그럼 예. 이거를 넣는 거고. 어허. 근데 이 당인데 이쪽 계파를 지지한다. 그러면 이 대통령과 이 리스트가 나온 이거를 넣는 거고. 네. 또 다른 당이다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국회의원은 뽑을 사람 없다. 잘라요? 아니, 2개를 넣어버려. 아, 2개를 다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은 똑같잖아요. 대통령은 같이 넣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는 국회의원은 무효 처리되는 거고 대통령만 재밌네. 재밌는 선거죠. 그래서 이 우루과이가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혹시 저희 뭐 유튜브는 정말 뭐 또 팟빵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루과이에 계신 분들 그 투표용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저도 준비해올 걸 그 생각은 못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올려주셔도 좋고요. 검색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죠. 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올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게 선거를 하는 거. 대통령 5년제고 네. 국회의원도 전부 5년제 똑같이 네. 동시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 재밌네. 근데 저는 우루과이의 이런 앞서 어느 대통령이요? 그 성함이? 누구? 지금 가난한 대통령 앞서 무히카 무히카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뭔가 초석을 잘 닦아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반석 위에 올려놓는 누군가가 있으셨네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또 계속해서 이걸 또 잘 만들어가고 있고. 네네. 지난번에 칠레 때였나요? 우리가 실험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루과이의 이런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거꾸로 실험소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이렇게 좀 지켜보고 맞아요. 싶다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들어요. 맞아요. 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유럽 얘기할 때 포르투갈을 주목해봐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외신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 혹은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도 국제 뉴스 같은 거 들어오면은 주로 이제 우리는 맨날 보면 이 미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너무 쏠려 있어요. 그런 데만 소식들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맨날 그래서 세뇌되잖아요. 이 강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맞아.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보고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시야를 이렇게 넓게 보면은 정말 재밌는 나라, 참고할 만한 나라들, 그리고 새로운 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그런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때 이제 포르투갈도 있고 이번에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유심히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임상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남미 나라들을 좀 훑어봤는데 전 굉장히 먼 나라였는데 이야기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임상훈 소장님께서 노래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스페니쉬로. 이 노래도 통해서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잘 들었고요. 저 이런 식으로 쭉 나라들 한번 쭉 훑어가보죠. 미국까지 쭉 한번 밀고 올라가 보죠. 우리 미국 하면 또 뻔한 이야기 그런 말고. 그런 말고. 참신한 이야기.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